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방송에 앞서 전립선암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할게요. 자, 그래서 가장 흔하게 듣는 게 전립선암이 건강검진으로 검사해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좀 있어요. 의학적으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전립선암 검사하는 게 있는데 검사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요. 좀 더 지식이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검사를 해야 되냐고 물어보죠. 그리고 그 검사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득과 실, 그리고 암이 걸렸다면 이걸로 내가 죽을 건가, 얼마나 죽을 확률이 있을 건가, 이런 생존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죠. 궁금해 하시니까. 그리고 치료는 어떤 것이 있는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이라면 남자한테만 있는 거죠. 이쪽에 방광이 있는데 이 방광에서 소변이 나오는데 소변이 나오는 그 줄기에서 그것이 이제 전립선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통 분들이 말하는 거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습니다. 전립선 암이 아니라 대부분 전립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을 말하죠. 그냥 커지는 거예요. 전혀 암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커지는 거, 비대해져서 소변을 못 보고 밤에 소변 보러 자꾸 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이제 전립선 비대증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 비대증이 아니라 이제 전립선에 암이 생기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암을 이제 검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조직 검사를 하지는 않고요. 제일 처음에 건강검진으로는 피검사를 하죠. 그래서 PSA를 검사를 합니다. 건강검진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전립선 암이 그 암 마커인데 그게 올라갔다고 하면 전립선이 암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직 검사를 이렇게 하죠.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별로 편한 자세는 아니고, 근데 이 정도 됐으면 벌써 그 전에 초음파나 CT를 찍어서 전립선에 암처럼 보이는 게 뭔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를 재확인을 한 후에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쪽으로 항문 쪽으로 들어가서 여기 직장이죠. 이제 대장의 끝에 해서 바늘을 해서 전립선을 조직 검사를 하는데요. 이 부위가 굉장히 쉽게 조직 검사를 할 수 있는 부위는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부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전립선이 콩팥처럼 15cm짜리의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전립선 자체가 작고 그리고 항문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시술은 또 아니지만. 그래서 왜 이거를 길게 말하냐면요. 우리가 전립선 검사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는 게 그동안 자료가 정말로 이게 전립선 건강검진을 해서 우리가 환자들을 도와주는 건지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자료들이 쌓였는데 2005년에서 2014년까지 자료들을 보면 10만 4,584명이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많이 했는데 근래 들어서 굉장히 줄어들었지만 후반대에는 좀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보들이 벌써 들어와서 전립선 조직 검사를 예전처럼 많이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10만 4천 명을 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17%가 이 조직 검사를 하고 문제가 있더라. 이제 거기에 대한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거예요. 부작용이. 그래서 이제 제일 흔한 거는 바늘로 했으니까, 그리고 그 항문 부위니까 항문에 이제 변이 있고 하니까 굉장히 박테리아도 많고 오염된 부위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바늘을 찌르니까 바로 감염이 심하게 오고 물론 출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쪽을 찌르다가 신경을 건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변을 못 보게 돼가지고 소변줄을 차야 되는 그런 그 부작용들이 생겼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죠. 그래서 17%나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 검사를 해서 그 추후에 치료 이런 거를 다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건강한 남자들을 대상으로 모든 전 국민을 전립선의 암의 건강검진을 해야 되냐, 거기에 대해서 현재 미국의 US PSTF 기관에서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 조금 자세히 보면 55세에서 69세는 추천을 하진 않지만 모르겠다. 그냥 의사와 환자가 상의를 해서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해라. 하지만 하라고 추천은 하진 않는다 하는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70세 이상이면 전립선 검사는 건강검진으로 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CT를 찍었거나 뭐를 했는데 거기에 전립선 암처럼 생긴 게 보였다면 그거는 건강검진이 아니죠. 벌써 뭐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 거고 지금 말하는 거는 건강검진입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전립선암 검사를 하냐 마냐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전립선암 검사, 특히 이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강검진 검사는 피검사입니다. 아주 편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피검사로 할 수 있으니까 모든 사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왜냐면 뭐 조직 검사를 하는 거는 뭐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씀드린 조직 검사는 벌써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거고, 그냥 건강검진으로 피검사인데 그냥 간단하게 하는 건데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은 1000명을 검사했을 때 1명이 사망을 예방을 할 수 있고 3명이 그 1000명 중에 3명이 그 전립선암으로 인해서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었다라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0명 중에 3명은 전이되는 것도 방지했고 1000명 중에 1명 사망을 예방을 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단순하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단점이 꽤 많다는 거죠. 문제는 이게 검사나 진단을 하면서 아니면 치료를 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PSA, 피검사로 PSA라는 마커를 검사를 했는 경우 위양성이 나오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위양성이라고 하면 뭐냐면 암이 아닌데 이 수치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뇨기과에 가셔서 그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전립선을 만져본 후에 검사를 하면 PSA, 그 전립선암 마커가 상승이 돼 있습니다. 암이 아니어도 상승이 돼요. 그쪽에 자극이 나면 PSA가 올라가요. 그래서 전립선 암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어쩔 수 없이 의사는 추가 검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검사를 하고 필요 없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다가 뭐 직장을 감염이 날 수도 있고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뭐 소변을 못 보게 되는 요로 폐쇄가 된다든지, 그리고 흔한 게 발기부전이 돼요. 다 되는 건 아닌데 발기부전이 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대장의 문제, 변실금, 대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암 걸리는 거를 찾았으니까 다행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전립선암에 걸리면 빨리 안 죽어요. 당연히 치료를 해서 살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둬도 굉장히 오랫동안 사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일찍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더 좋겠지만, 그리고 그냥 놔둬도 오래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75세 되신 분이 전립선암이 걸려서 돌아가실 확률과 발견을 못해서 일찍 돌아가실 확률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물론 15년, 20년 동안 본 환자들 중에서 전립선암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막 퍼지는 암이라서 뼈에도 막 전이가 되고 굉장히 허리가 아프고 척추에 전이 되고 막 이런 환자들도 꽤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검사를 해서 치료를 했으니까 다행이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건 이제 통계학상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립선암의 치료에서 그냥 관찰만 하는 경우도 다분히 있습니다. 연세가 많거나 다른 질병으로 돌아가실 확률이 훨씬 높다. 그러면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과격적인 수술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뭐 심장도 되게 안 좋으시고 뭐 당뇨도 안 좋으시고 뭐 다른 문제들이 많은데 전립선암까지 어떻게 해서 발견이 됐다. 그러면 그 전립선암을 때문에 돌아가실 확률은 적기 때문에 관찰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관찰을 했는데 커지지 않는다. 그럼 계속 관찰만 해요. 그러다 갑자기 뭐 커진다면 이제 우리가 그때 가서 뭐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쪽에 퍼지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수술 같은 걸 하고요. 이제 방사선 치료도 하고 약물 치료. 예전에는 항암제밖에 없었는데 면역제를 통한 바이올로직 약들이 개발이 됐고 요즘 들어서 호르몬 치료로 굉장히
효과를 많이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치료 방법은 그냥 제가 대충 이렇게 말씀해 드리는 거지 환자 한 분 한 분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환자 중에서도 그냥 관찰하는 환자도 있고 수술을 하라고 보내드리는 환자도 있고요. 방사선 치료 하신 분도 있고 약물 치료, 항암제로 약물 치료 하신 분도 있고 제 환자 중에 호르몬 치료로 지금 잘 되고 있으신 분도 있고 그래요. 이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 전립선암에 대해서 이제 대충 알아봤는데 암 중에서 그래도 예후가 그러니까 양호한 암이고요. 그렇지만 전립선암이 막 이쪽 저쪽 척추에도 퍼지고 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하고 치료도 어렵게 하시고 돌아가신 환자분들도 당연히 제 환자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은 암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한테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대부분 만약에 이제 뭐 폐암이다 그런 폐암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치료가 쉽지는 않은 병이죠. 치료 잘 되는 분도 당연히 있지만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는 훨씬 다른 암에 비해서 양호하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예.